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바로 TV의 진화,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미래 활용처 5가지입니다. 자, 요즘 보면 TV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영화, 드라마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가능성을 막 뽐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TV에도 굉장히 발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말 쓰지 않으시나요? 야, 테레비 좀 틀어봐. 아니, 테레비를 왜 틀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리모컨 눌러서 켜면 되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는 TV가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틀어가지고 전원을 켜고 또 틀어가지고 채널을 돌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TV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워낙에 기술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아직까지 틀어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즘 TV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얇고 크고 선명한, 그리고 벽에 붙여 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요즘 뭐 스마트 TV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TV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스마트 TV는 우리 스마트폰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벽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양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활용처는요, 바로 대형 컨텐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TV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개의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보내주는 그런 컨텐츠를 시청자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비자들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내가 선택해서 그냥 그런 컨텐츠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TV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Be Connected Display,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방송사 컨텐츠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 넷플릭스 영상을 TV로 크게 볼 때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도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영상 10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기 싫으니까 TV로 연결해서 보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 밖에 다양한 컨텐츠 어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스마트 TV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안에 어플 자체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IPTV라든지 그런 통신사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뭐 넷플릭스, 유튜브, 푹 TV 이런 걸 선택해서 볼 수도 있지만 뭐 구형 TV, 옛날 TV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글의 크롬캐스트라든지 저런 우노 큐브, 뭐 기가지니와 같은 AI 스피커 셋톱박스 이런 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해서 연결해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과거의 TV와는 벌써 이제 시청자가 즐기는 그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흐름을 반영해가지고 국내 기업인데요, 이렇게 티블렛이라고 해가지고 32인치형 태블릿을 만든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블릿 자체를 크게 키워놔가지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면서 내가 대형으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플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TV의 개념 자체가 이제 슬슬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커다란 디스플레이의 역할로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 또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것이냐, 영상 컨텐츠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백설공주를 보게 되면 그 안에 나오는 계모, 왕비가 이제 거울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하잖아요. 거울과 대화를 하지를 않나, 아니면 백설공주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지 않나, 이러한 스마트 디스플레이 역할을 저 백설공주의 거울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활용처, 바로 AI 비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요즘에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린 AI 스피커, AI 비서 제품들이 미국에서 특히나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아마존의 에코에 디스플레이가 달린 제품, 그리고 최근에 구글 홈 역시도 저렇게 디스플레이가 달린 홈 허브라는 제품 내놨고요. 페이스북도 자체적으로 저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포탈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플레이가 달려서 영상통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제품들도 장점이 있겠지만 또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존에 있는 그 TV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AI 비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빅스비를 저렇게 이제 탑재를 시킵니다. 그래서 날씨를 물어본다든지 내가 찍은 사진을 TV로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역할을 TV가 수행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뭐 보조 형식으로 이렇게 AI 스피커 디스플레이를 사시던지 아니면 TV에 AI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용하시던지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요. 자, 제가 포인트로 보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영상 컨텐츠를 보지 않는 시간, 보통 우리가 그때는 꺼두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다양한 역할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가 자, 지금 백설공주 뭐 하고 있는지 보여줘 하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명령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아기방 보여줘라고 하면은 아기방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랑 저렇게 연결이 되어서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초인종 벨을 눌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카메라, 영상이 또 디스플레이에 보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 AI 스피커에 디스플레이가 달린 그런 제품을 활용하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집에 있는 가정용 텔레비전을 이용해가지고 TV를 이용해서도 저런 역할을 수행하게 시킬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백설공주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거울이 가끔가다 이제 사람 모습으로 형상화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앞으로 TV에 AI의 어떠한 모습을 형상화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식으로 활용을 하자면은 뭐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TV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제 이러한 AI 비서가 형상화 돼가지고 나와 대화를 한다든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특히나 요즘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아마 누군가는 기분 나쁘다면서 꺼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특히나 해외 서양식 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또 동양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워낙에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저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귀여운 캐릭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동거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TV 꺼놨을 때 저런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저런 거를 구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혼자 있는 사람들이 그 외로움을 줄여갈 수 있는 어떠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저기에 정을 느낄 수 있는가? 자, 최근 일본에서는요. 저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 하츠네 미쿠라고 하는 캐릭터와 결혼한 일본 남성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 사례를 보고 많은 한국인 분들은 에이 저거 좀 그렇다고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식으로 저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은 SK텔레콤에서는 저렇게 유명 아이돌이죠. 레드벨벳의 웬디를 캐릭터화 해가지고 AI 스피커의 홀로그램 박스로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많은 청소년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캐릭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월 이용료를 내면서 저렇게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런 새로운 홀로 박스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왕에 있는 거 TV에 그 기능을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큰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크게 얼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실제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참고로 또 이거를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서 활용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저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AI 비서의 역할을 TV 아니면 큰 디스플레이가 해낼 수가 있겠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캐릭터나 연예인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지금 카톡에서 이모티콘 사용할 때 그걸 다운받아서 유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듯이 이제 앞으로 연예인이나 캐릭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요금 아니면 혹은 월 동거료로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저러한 새로운 수익처가 나타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떤 분들은 아니 연예인을 저렇게 형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저거 어색해서 누가 쓰겠냐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최근 중국에서는 AI 앵커가 드디어 데뷔를 했죠.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AI입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AI 앵커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 앵커를 모델링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말투, 입모양 같은 것을 학습시켜가지고 구현을 시켜둔 것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스포츠 선수, 각종 셀럽들을 이용해서 저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안 나올 것이냐?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기의 초상권을 빌려준 연예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거기서 초상권으로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이 저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AI 비서로서 활용하는 방법도 제가 상상을 해봤고요. 다음에 세 번째 활용처는 뭐냐면요. 바로 스마트 거울 기능입니다. 자, 스마트 거울이 사실 굉장히 성장을 잘할 줄 알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분명히 시도를 계속하게 될 텐데 누가 과연 시장을 선점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분야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 크게 걸어두고 피트니스, 뭐 운동을 가르쳐 준다든지 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렇게 뷰티 기능이 되겠죠. 저 거울 같은 경우에는 하이 미러라고 해가지고 이미 팔고 있는 스마트 거울 제품이에요. 저 거울 같은 경우에는 뷰티에 특화돼서 매일매일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면은 피부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거울에 붙이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왕에 있는 TV를 이용해가지고 저 기능을 가끔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스마트 거울 그런 것을 상용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또 메이크업 분야도 한번 보시면요. 저게 제가 갤럭시에 있는 빅스비 비전을 이용해서 가상 메이크업을 한 건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저걸 이제 핸드폰으로 들고 보는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 TV에 넣어가지고 디스플레이에 넣어서 활용하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손이 자유롭잖아요. 가이드라인대로 내가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은 바로 저 가상 염색 기능이에요. 지금 iOS, 애플의 iOS 기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요. 저걸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저렇게 염색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큰 디스플레이에 탑재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머리색 바꾸고 싶을 때 저는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게 바로 저 가상 피팅 기능이잖아요. 옷을 실제로 입어보지 않고도 저렇게 가상으로 드레스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가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자연스럽지 않은가 봐요.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저러한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들 늘어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기능을 넣을 수 있냐면은 저 아마존의 에코 룩이라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내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둔 다음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뭐가 더 어울리지? 두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나한테 더욱 어울리는 옷을 추천해주는 그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에코 룩이라는 카메라를 사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TV에 저런 기능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분명히 카메라가 반드시 달려 있어야겠죠. 앞으로 스마트 디스플레이에는 카메라와 마이크 기능은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가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만약에 3D 카메라까지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거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거울인데 옆부분에 인텔의 리얼센스라고 하는 3D 카메라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저렇게 한 바퀴 돌게 되면은 나의 체형을 3D로 스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위에 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내 몸매 변화의 상황을 체크해주는 그런 거울입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스마트 거울 기능을 이용하려면은 우리 신체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 형태로 넓은 이런 디스플레이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TV는요, 아니면 스마트 디스플레이, 거대한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가로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도 돌릴 수 있어야지, 아니면 세로 형태로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가 사람들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스마트 디스플레이 활용처 네 번째, 세로 본능 디스플레이가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이러한 제품이 있었죠. 가로 본능이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중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왜 핸드폰 화면은 세로로 되어 있냐 해가지고 그 틀을 깬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으나 지금은 사실 우리들이 워낙에 스마트폰을 끼고 살다 보니까 세로 영상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로 영상을 크게 볼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TV로 볼 때 유튜브 영상, 세로 영상을 연결해서 볼 때도 이렇게 잘려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느낌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TV를 돌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돌릴 수 있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서피스 허브 2 제품이고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스마트 펜슬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도표도 쓸 수 있지만 저거 보세요. 화상 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세로 형태로 크게 되어 있다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거나 가로형 디스플레이를 쓰는 것보다 굉장히 현실감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포탈이라는 제품도 저것도 옆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가로도 될 수 있고 세로도 될 수 있는데 역시나 세로로 저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영상 통화를 할 때는 저렇게 세로 형태로 되어 있을 때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세로형 디스플레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TV를 이렇게 돌리게 된다면은 거기에 적합한 이제 전용 스탠드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벽걸이용 TV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벽에 붙일 때 돌아갈 수 있는 원판을 단다든지 그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활용처는요, 바로 인테리어 기능입니다. 가장 실용적이면서 지금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인데요. 지금 TV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꺼놨을 때 저렇게 까맣습니다. 뭔가 아깝지 않으세요? 저때 저 까만 화면 대신에 인테리어 기능을 쓴다면 더욱더 잘 이용해 먹을 수가 있겠죠. 저건 삼성 TV의 광고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예술 작품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에 딱 괜히 비싼 예술 작품 그림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에 드는 그림들 어플로 선택해서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구글에 크롬캐스트를 달아놨다 보니까 저렇게 대기 시간에는 예쁜 그림들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TV를 꺼놓지 않고 저 상태로 놔두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을 해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크게 뽑아가지고 걸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렇게 누구나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이 기능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대중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기능은 저렇게 가짜 창문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죠. 꺼놓는 시간에. 저거는 애트모프 윈도우라고 해가지고 가짜 창문인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유명 도시의 그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도쿄 신주쿠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켜두게 되면은
좀 집에 있을 때 답답한 느낌을 해소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창문 형식으로 하려면 역시나 디스플레이를 돌릴 수 있으면, 세로 형태로 할 수 있으면 더욱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저것도 삼성의 기능인데요, 앰비언트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집 벽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렇게 디스플레이에 그 사진을 띄워가지고 마치 TV가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저 테두리, 베젤까지 없다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과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굉장히 연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LG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제가 상상한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5가지 역할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다양한 역할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LG라든지 삼성과 같은 회사들도 저런 기능들 다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 기술이 덜 성숙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그렇게 활용하기 애매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조금 공격적으로 저런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큰 TV를 영상, 뭐 영화나 드라마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스마트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역할이 떠오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의 소식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